네, 오늘은 한국과학원 카이스의 그 설립에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셨던 세 분을 모시고 카이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박범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1969년에 카이스트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그러고서 설립위원으로서 카이스트의 초창기의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초창기 부총장으로서 많은 교수님들을 모셔온 그러한 일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근모입니다. 저는 권원기입니다. 1970년대 초에 카이스트를 설립할 때 정부에서 카이스트 설립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 국장으로서 제 소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카이스가 설립된 71년이 지나서 저는 75년에 전기미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김춘기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그 설립 그 배경에는 사실은 한국 그 산업 발전, 그 경제 발전과 아주 밀접하게 그 관련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권차관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에 한국의 과학기술자의 그 층이 넓다 보니까 그 좋은 그 과학기술자 그리고 연구자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는 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그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아니라면 뭐 다른 어떤 옵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뭐 기존의 대학에 더 그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키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회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제도양 보고라는 게 있어요. 보고라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매월 이제 대통령 주재하에서 경제위원회에서 경제도양 보고를 하는데, 현안 문제, 경제에 대한 현안 문제를 뭐 그 각 부처의 그 소관의 구애됨이 없이 이제 그 보고를 하는 뭐 그런 장업을 했습니다. 장업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 그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그 5개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가 많죠. 비료 공장, 뭐 석유화학 공장, 뭐 제철 공장 쭉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그걸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야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근데 뭐 R&D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그 개념은 그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기술공, 기능공, 또 과학기술자를 어떻게 이제 이걸 생산해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때 그 비중이 주로 이제 뭐 기능공이 제일 많고, 기술자를 어떻게 양성하냐 문제가 제일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인구 만 명당 기술자가 한 명이 4천, 그 당시 인구가 4천만 명이니까 그 4천 명이 약 4천 명이 이제 기술자를 분류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다 또 그 에이블한 그 능력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 가지고, 그때 또 한편 또 브레인 드레인 문제가 나왔어요. 또 우수한 사람들 해외에다 빠진다 이겁니다. 국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우수한 사람들은 해외 나가버리고, 사람 모집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국내 산업은 이걸 진정을 시키게 되고, 또 국내 또 교육계의 형편은 굉장히 연약하고, 이래서 이제 기존 대학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 정부 내에서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키스트에서 안이 나오기를 이제 그 키스트가 1966년에 생겨가지고 69년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가지고 사람을 뽑으니까 그 이제 도저히 이거 국내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자체 인력으로 자체에서 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마 키스트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니랬는데 그 키스트에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돼요. 우선 법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될 것이면 제도적인 문제, 또 자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걸리고, 또 이거 사립대학을 할 것이냐 공립대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상태에서 마침 이제 옆에 우리 정 목사님 계시지만 그 카이스트 안이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AID의 그 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보고 봐서 이것을 이제 과학연구에서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인력 계획반으로 봐서는 아주 이건 아주 쌍수를 두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경기당 보고에서 그 채택이 되어서 이것이 이 정궤도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카이스트 이름이 어떻게 그 처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됐는가에 대해서 그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T가 있었는데 그때 그 차관이시던 분이 그걸 뗐다. 이재철 차관. 예. 근데 중간에 어드밴스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고거가 들어간 그 사유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카이스트만 어드밴스드가 있고 왜 광주에는 없고 대구에는 없고 그렇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핵융합을 할 때 매주 목요일이면은 아인슈타인이 있던 프린스턴 대학교 고등연구소에 갔거든. 근데 그 학교의 이름이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의 최고봉이 가는 데는 어드밴스 스터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국엔 이미 키스트가 있잖아요. 코리아 인스티튜트 사이언스 테크. MIT를 흉내 내려면은 KIT라고 해야 되는데 과학도 해야 되니까 키스트로 하면 더블이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최고 가는 학교를 하려면은 어드밴스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국과학원 할 때 이름은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인데 이름이 카이스트가 딱 맞아들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나한테 누가 좀 특허 쓴 거를 그 이름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상이랄까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하면은 약간 뭐 노벨상을 타고 그 프린스턴의 인스티튜트 포 어드밴스 스터디가 추구하는 아인슈타인이나 그 탑 레벨의 그 과학을 추구하는 것과 맨 뒤에 T를 붙여가지고 테크놀로지 하는 거는 이제 산업계를 융성하는 도와주는 거 이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름 안에 같이 이렇게 내포가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인터뷰하는 데가 카이스트의 서울 캠퍼스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탄생을 해가지고 첫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서 나는 항상 한국의 은제구는 고등연구소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비전 속에 살았어.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내가 12대 장관 할 때는 동서남북을 모르다가 그만뒀어요. 안면도 사건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장관을 김영삼 대통령이 허락을 할 때는 이번엔 내가 꼭 고등과학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국 어드밴스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최고 가는 두뇌들이 여기서 오게 되면 노벨상도 나오고 뭐 이런 거다. 왜냐면 T는 이미 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 캠퍼스의 본관이 카이스트 본관이라고요. 나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가 대전으로 이사 가면은 여기를 전체가 고등과학원의 본거지가 돼가지고 모든 분야의 최고가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지를 개발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게요. 다른 학교에 준 그 어떤 임팩트는? 임팩트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부터 그냥 그렇죠. 이제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고소고가 뭔지 몰라요. 뭐가 고소고인지 말이야. 난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지만은 내가 대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왜 안 다니는가 하면 그때 대학원 가봐야 가르칠 선생도 없고 배워봐 의미가 없어. 그때 취직하는 게 첫째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때 대학원 가는 사람이 누가 가는가 하면 직장도 없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 갔다 왔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그게 우수한 사람이 대학원 안 가요. 우수한 사람 되게 우수한 사람들은 외국 스칼러십 받아가고 또 우수한 사람들은 직장 시험 쳐가지고 직장에 들어가 버리고 이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좀 공주에 뜬 사람들이 많이 대학원 가거든. 그러게 가서 대학원 가서 의미도 없고 그 대학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제 카이스트 생기니까 하하 대학원이라는 것이 고소가 있고 이거 있고 말이야 있다 느꼈는데 내가 이제 이거 알고 카이스트를 이제 법알 만들고 고속을 알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속을 좀 해야겠어. 내가 고속을 좀 해야겠더라고. 그럼 대학원을 좀 댕겨봐야겠어요. 그래서 국내 대학원 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돼가지고 그런 미국 안 갔습니까? 내가 하버드 저 대학원 때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첫째가 이거 카이스트 이거 해가면서 보니까 고속을 해야 말이야 이게 대학을 알겠더라고요. 그런 내가 갔는데 그게 고속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게 큰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학 교육을 선도에 갔어요 선도. 대학 교육을 선도한 곳이 바로 이 카이스트입니다. 그 터만 보고서가 카이스트 역사할 때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걸로 이렇게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다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종 승인을 받는 어떤 과정에서 그 지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랬던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터만 보고서를 터만이 썼는지요? 아니면 참여했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많이 예를 들면 정금호 박사님께서 더 많이 썼던지 물어보니까 네. 사실 이제 터만 팀이 장관할 때 보고를 한 다음에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귀국을 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글을 잘 쓰는 코넬 대학의 프랭클린 롱 교수가 초안을 쓰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뉴욕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갈 때 택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코넬 대학교의 대학병원이 뉴욕 시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만 교수가 자기 제자였던 토마스 마틴 일리노이 대학 그분 할 때 맡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초안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그러는데 신장마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베네딕트하고 난데 나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딕트 교수 보고 쓰라고 그랬더니 그때 베네딕트 교수가 그런 비서를 대라고 그래가지고 초안을 썼어요. 근데 50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특성 있는 보고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대학원 교육에 대한 걸 썼어요. 그랬더니 터만이 자기가 볼 때는 이 보고서는 바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바쁜 사람들은 50페이지 이상 가는 보고서는 안 읽는다.
그런데 이건 500페이지인데 자기가 이거를 하려면 자기가 쓰는 게 낫지. 그러면서 하루는 집에 있는데 장거리 전화가 왔어요. 터만이 너 건강이 괜찮냐고. 그래서 뭐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네가 제안서를 쓴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터만 보고서에 초안을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일장을 쓰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그 일장을 써서 보내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보낼 때는 흑백이 됐는데 좀 있다가 저 등기로 왔는데 보니까 갈 때는 흑백인데 올 때는 시뻘겋더라고. 그래서 내가 닥터 터만 할 때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제 나도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닥터 터만이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를 걸고 내가 보낸 거 받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마 나도 이제 끝난 것 같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꼴꼴 웃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걸은 거라고. 네가 쓴 거는 아이디어는 정확히 맞는데 표현이 조금 미국식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읽기에 편하게 자기가 그 아이디어의 베이스를 해서 코렉션을 해서 빨갛게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네 아이디나 마찬가지니까 2장을 쓰라고 그래. 2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왔어. 3장을 쓰고 4장을 쓰고. 근데 자꾸 이제 보니까는 내가 정관사하고 부정관사를 혼동을 하고 복수하고 단수를 좀 하고 한국식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지막 장이 Looking Forward예요. 미래를 바라보는데. 근데 보냈는데 왔어요. 터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그 보는데 하나도 안 고쳤어. 그래서 내가 닥터 터만한테 전화를 걸고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는 고치는 것도 안 오는 거냐고. 내가 볼 때 고칠 때가 아직도 내가 다시 읽어보니까 있는데 그것도 안 고치냐고. 그러니까는 터만이 꼴꼴 웃더라고. 전화에다 대고. 그러더니 만약에 이 보고서가 완벽한 영어로 됐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쓴 줄 알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장은 너의 시그니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남겨줘야 네가 초안을 쓴 줄 안다.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교수는 이래야 되겠구나. 교수라는 사람들이 완벽한 거를 보내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감동을 시켜야겠구나. 내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닥터 터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 심리학 교수도 얼마나 제자들을 보면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 자체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를 직접 만들고 설계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거기서 트레인 받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그 기업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와 삼성의 그 관계가 특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김준기 교수님 랩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 개발부에 가서 연구개발부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뭐 삼성의 신화라고 얘기하는 계속 집적도가 높은 그런 트랜지스터를 계속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다 중요한 역할들을 했나요? 했죠. 근데 그게 제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맡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건 반드시 실험실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프리미티브한 실험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실험실도 차리려고 그러면 전자공학과에서는 못 보던 무슨 뭐 1000도씨까지 올라가는 로도 있어야 되고 뭐 화학약품 다루는 무슨 케미컬 벤치도 있어야 되고 또 클린룸도 있어야 되고 이제 사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실험실을 만드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겠다고 그러니까 박성배 교수님이 그때 학과에서 제일 연로하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AID 자금을 이제 전개과에서 얼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를 그 이미 계시던 교수님들이 상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남겨놓으셨어요. 이건 반도체 분야 교수가 오면 그 사람이 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과의 4번째 교수로 창립한 지 몇 년 후에 왔는데도 그 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조금 실험실을 차리고 부족한 건 어디서 뭐 기증도 좀 받고. 그래서 실험실을 차린 다음에 제 교육의 목표는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네가 생각해서, 네가 만들어서, 너 스스로 테스트해서, 너 스스로 왜 설계한 대로 됐는지, 왜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아서 석사 논문 쓰면 넌 졸업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트랜지스터 만드는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 그다음에 제조 방법, 그다음에 특성, 응용 이런 거를 한꺼번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 학자들이 와가지고 학교 구경을 하는데 제가 그런 이제 리퀘어먼트 네가 설계하고 네가 만들고 네가 테스트해서 설명하라 그랬더니 그거 다 할 수 있으면 뭐 진짜 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은 나한테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테스트해본 그 경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 하는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후면은 카이스트 5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50주년 때 사실은 참 카이스트 열심히 그동안 잘했다 하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을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오늘과 같은 이런 과거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서 다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